이거 50분 넘어가면 안 된다. 한참 걸려. 없는 데 때. 예. 자, 80페이지. 제목이 뭐야? 항상성 유지. 항상성 유지. 자, 지난 시간에 호르몬에 대해서 정리를 했지. 반뇌의 시상하부라고 하는 곳에서 TRH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해. 그럼 이 호르몬이 뇌 하수체 전엽을 자극을 해. 그럼 뇌 하수체 전엽에서는 TSH라는 호르몬이 나가. 이 호르몬은 갑상샘을 자극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티록신이 분비가 돼. 그럼 TSH 호르몬의 이름은 뭐야? 이 호르몬의 이름은 뭐야? 갑상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지. 예. 그지? 그럼 TRH 호르몬의 이름은 뭐야? 대하수체 진입 자극.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아니 그거. 그러니까 TSH를 내보내라고 하는 조절 호르몬이 얘를 자극해야 얘가 TSH를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TRH는 TSH를 방출하라고 하는 호르몬이야. 그럼 TSH가 나오면 갑상샘이 자극을 받아서 티록신이 분비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네. 그럼 이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이용해서 세포 호흡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티록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면은 세포 호흡이 막 일어날 거 아니야. 살이 안 쪄. 체중이 쭉쭉 줄어드는 거지. 좋냐? 안구 돌출이 돼.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돼. 너무 많이 나오면 문제가 생기니까 줄여야 되는 거야. 또 너무 적게 나오면 세포 호흡을 제대로 못해? 그러면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잖아. 죽어. 그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다시 또 양을 늘려야 되겠지. 그래서 티록신의 양을 항상 정상 농도를 일정하게 조절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야. 근데 어떻게 조절할 거냐라는 거야. 봐봐. 얘가 분비가 되는 건 결국은 여기서 이게 나와서 자극이 돼갖고 이걸 내보내면서 얘가 자극이 돼서 얘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돼. 이 결과물은 원인이 되는 것을 조절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얘를 억제시키는 거야. 이제 그만 나오라고. 그럼 TSH가 줄어들지. 이해됐냐? 예. 그럼 갑상샘이 자극을 이제 적게 받는 거 아니야. 그럼 많이 나오던 티록신이 줄어들게 되는 거지. 이거 이해되냐? 아 근데 또 너무 또 줄어들었네? 다시 또 늘려야 돼. 그럼 거꾸로 가서 이번에는 얘를 촉진하는 거야. 그럼 얘가 많이 나오니까 얘가 많이 자극을 받아서 얘가 또 늘어나겠네. 그럼 갑상샘에서 티록신의 분비량을 다시 증가시키는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원인에 의한 결과가 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는 거야. 예. 뭔 소리인지 몰라? 원인이 없으면 결과. 핑계 없는 무덤은 없는 거야. 다 죽은 이유가 다 있는 거야. 니네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년 때 과학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길래 이 결과가 나온 거냐 이거지. 98점이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등급이 나온 거잖아. 그지? 예. 그럼 좋은 등급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 열심히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결과가 원인을 조절을 해주는 그러한 조절 방법. 그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야. 피드백. 알겠냐? 예. 개념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거야. 피드백. 하나는 음성, 하나는 양성. 자, 음성 피드백은 결과가 원인을 줄이는, 억제하는 방식. 양성
양성 피드백은 결과가 원인을 촉진시켜주는 방식인 거야. 오케이? 예. 잘 봐봐. 너무 많이 나왔어? 줄여. 양성이야, 음성이야? 음성. 그치, 음성 피드백으로 줄이는 거지. 넌 적었어. 다시 늘려. 양성이 음성이야. 음성. 음성 피드백이야. 양성은 이런 거야. 맞나? 더 늘려. 이게 양성 피드백이야. 결과 쪽으로 촉진하는 거. 이거는 그 양을 더욱더 증가시켜주는 개념인 거야. 근데 음성 피드백은 이런 거야. 많어. 줄여. 적어. 늘려. 어디보다 많으면 어디까지 줄여야 돼? 예. 어디보다 많으면 어디까지 줄여야 되는 거야? 많은 만큼. 뭔 소리야? 어디보다 많으면 어디까지 줄여야 돼? 네. 그 어디가 어디? 뭐냐고? 어디가 안 나오나지 돼. 어? 아니 정상이잖아. 정상 수치까지. 정상 수치보다 호르몬이 많으면 정상 수치까지 낮춰야지. 예. 이해됐죠? 네. 그러면 어디보다 적으면 어디까지 늘려? 정상. 그렇지. 정상 수치까지 늘려야지. 이거는 회복이 의미잖아. 회복. 정상까지 회복. 이거는 더 늘어나는 거잖아. 네. 그 개념이 다르지? 네. 오케이? 여기에 해당하는 게 자궁수초 호르몬, 옥시토신 그거밖에 없어. 산모가 이제 분만할 때가 다가오면 진통이 이제 오기 시작한다. 3시간 간격으로 오다가 2시간 간격으로 줄어들고 1시간 간격으로 줄어들면 빨리 병원으로 와야 돼. 안 그러면 중간에서 아이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자궁을 수축시켜주는 이 호르몬의 분비량이 더욱더 늘어나야지만 출산이 일어날 수 있는 분만. 그래서 결과 쪽으로를 촉진시켜주는 게 양성인 거야. 이거 다 하나. 나머지는 다 음성 피드백. 그래서 많어 정상 수치보다 많으니까 정상 수치로 낮춰주는 거고, 정상 수치보다 적어 그러면 정상 수치로 늘려주는 거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음성 피드백으로 항상 호르몬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됐어? 자, 이 그림을 주고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와. 만약에 갑상샘을 제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갑상샘을 없앴다고? 그러면 갑상샘에서 분비되던 티록신은 어떻게 되겠니? 줄어들겠지. 이걸 없앴으니까 여기서 분비되는 티록신이 아마 줄어들 거 아니야. 그 우리 몸에서는 티록신이 줄어들면 어떤 조절을 하게 돼 있다고? 다시 늘리는 조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거꾸로 올라가서 TRH를 증가시켜주는 조절을 하는 거지. 그럼 TSH가 다시 증가했으니까 TSH도 증가가 되는 거지. 그러면 티록신이 늘어나냐? 줄어갖고 늘려서 그럼 얘가 늘어나야 되잖아. 근데 갑상선을 없앴잖아. 그러니까 늘어나지는 않지. 이게 갑상선 암에 걸린 사람이 갑상선이 제거가 됐을 때 그 사람의 티록신의 양은 항상 낮게 유지가 될 수밖에 없잖아. 아무리 늘려주는 조절을 하더라도 안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매일 약을 먹어야 돼. 갑상선 암에 걸려서 갑상선을 수술로 제거한 사람은 약을 통해서 이 호르몬 성분들을 계속 넣어줘야 된대잖아. 번거롭지. 아버지 갑상선 수술하셨어? 너 조심해야 돼. 안 돼. 이 암이라고 하는 질병은 유전적인 요인도 물론 있지만 환경적인 요인도 있어. 너 지금까지 살면서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산 적이 없지? 네. 그럼 환경도 똑같을 거고 먹는 음식도 똑같을 거고. 아버지 맨날 나가서 드세요. 집에서 한 끼도 안 드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아빠 나가서
집에서 일하시니까 스트레스 받지? 그치? 너는 공부하니까 스트레스 받지? 그러니까 환경이 똑같은 거지. 안 돼. 그러니까 너도 조심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네. 응. 또 하는 거지. 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얘가 부족하대. 아이오딘이 부족해? 가만 있어봐. 아이오딘이? 왜 아이오딘이 나왔을까? 티록신을 만들려면 아이오딘이 있어야 되잖아. 어. 재료 있잖아, 재료. 근데 재료가 없어. 그럼 얘가 이걸 만들겠어? 못 만들 거 아니야? 부족하니까. 예. 그러면 티록신의 양도 감소할 수밖에 없네. 아이오딘이 부족하게 되면. 그럼 얘가 줄어들었으니까 어떤 조절을 해? 거꾸로 가서 TRH를 증가시키고, 그럼 TSH가 늘어나면서 다시 티록신이 증가하지? 네. 아이오딘이 아이오딘이 근데 왜 증가해? 안 증가하지? 근데 이런 일이 벌어져. 갑상선이 기대지. 어? 갑상선이 커져. 이게 왜 커질까? 많이 분별. 이 TSH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TSH의 첫 번째 기능은 이거 만들어서 내보내라고 하는 기능이 하나 있어. 그다음에 두 번째 기능은 갑상샘 세포들의 세포 분열을 촉진해. 그러니까 얘가 분비량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니야. 만들어서 내보내지는 못하지만 두 번째 기능 때문에 얘가 자꾸 세포 분열을 해갖고 자꾸 이렇게 커지는 거야. 거기 사진 봐봐. 갑상샘종 있지? 어. 갑상샘이 비대해지는 질병으로 티록신의 주성분인 아이오딘이 오랫동안 결핍되었을 때 나타난다. 이해됐냐? 자, 그럼 이 사람한테 미역을 1년 365일 삼시세끼를 미역, 김 막 이런 거만 잔뜩 먹였어. 그럼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이고. 이게 세포 분열이 돼갖고 세포가 숫자가 늘어나서 조직이 커진 거기 때문에 아이오딘을 섭취한다고 해도 이 커졌던 갑상샘은 줄어들지 않아. 불편하겠지. 그치? 제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거하고 뭐 약을 먹든가 뭐 그런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지. 이해됐어? 예. 또 이렇게도 물어볼 수도 있어. 만약에 TSH가 주사가 된다면, 가만히 있어봐. 내 몸에서 얘를 자극하는 것도 나오잖아 지금. 근데 TSH를 주사를 한다면 이 주사로 들어온 TSH 내일 또 자극할 거 아니야. 내 것도 자극하고 주사로 들어온 것도 자극하면 얘가 어떻게 되겠냐? 늘어나겠지. 그럼 엄청나게 늘어나면 문제가 생긴다며. 그럼 줄여야 돼. 어떻게? 거꾸로 가서 TRH를 감소. 그럼 TSH가 감소. 그럼 티록신은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지. 이해됐어? 일단 어떠한 조건일 때 어떤 식으로 조절되는지를 이해했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는 있어. 티록신이 이제 부족하단 말이지. 오케이? 얘가 만약에 늘어나지 않는데 왜? 티록신이 부족하고 가서 늘려야 되는 조절이 일어나야 되는데 얘가 왜 늘어나지 않을까? 얘가 이상이 있는 거지. TRH를 증가시켜줘야 되는 간내 시상압에 이상이 생기면 줄어들었을 때 가서 늘리는 조절을 해도 안 늘어나. 줄었어? 얘는 정상적으로 늘었는데 만약에 얘가 늘어나지 않으면은 이거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야? 전엽에 문제가 생긴다는지. 이해됐어? 너무 많아. 줄였어. 안 줄어들어. 이건 또 어디가 이상이 있는 사람이야? 갑상샘이 이상이 생긴 사람이겠네. 이렇게 찾는 거야. 그래서 어떤 원인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원인을 조절해주는 이러한 피드백 조절을 통해서 항상 호르몬의 양은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 필기. 너 휴대폰
또 뺏겼어? 원래 뺏겼었어. 아니 금요일날 안 맞는다 그래서? 네. 언제 봐도? 이번 주 토요일. 아 이번 주 토요일에 맞는다 그래서? 그래?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확실한 건 아니야? 선생님 성적이 좀 지랄맞아서 그거 받고 학원을 과외예요. 과외는 받고 근데 되게 잘 가르치세요. 그러면 참고 어? 참아야지 뭘 그렇게 굶시는데 참 네. 폭력을 많이 휘두르세요. 어? 폭력을 많이 휘두르세요. 네가 폭력을 이빨로 깨물어서 멍들었어요. 야 폭력을 네가 제대로 안 당해봐서 그런 걸 폭력이라고 느끼는 거지 여자쌤. 어? 여자쌤인데 이빨 그래서 너 깨물어? 멍들었어요. 그래? 아, 이런 건 좀 해서 좀 뭐한데 왜 깨물어 사람을 그건 좀 아니지 아 술 먹고 나도 깨물려 본 적은 있어 대학생 때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뭐 OT도 가고 뭐 MT도 가고 아 진짜 갑자기 술 먹다가 내 팔을 짚더니 깨무는 거야 어째나 어이가 없든지 근데 걔는 기억을 못해 술 취한 거야 아 그리고 왜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우는 남자들이 이렇게 많아 계속 울고 엉엉 우는 거야 그냥 뭐가 이렇게 서러운지 계속 울어 그 물린 거 떼내고 우는 거 달래주고 힘들었어 모르지 내가 술 마시면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모르는 거야 그게 주사라 그러는 거잖아 주사 이 다음에 친구를 사귀거나 여자친구를 사귀거나 할 때 꼭 술을 한 잔 같이 부어 마셔보내잖아 야 술 먹으면 막 뛰는 애들이 있어 어디로 뛸지 몰라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거잖아 막 도로로 막 뛰어나가고 막 그러잖아 무슨 나빠요. 그러면 전봇대랑 막 싸우고 그러고 막 진짜 술은 꼭 한 잔 해봐야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게 기억이 안 난다는 거지 선생님 술 먹으면 그냥 좀 많이 먹으면 자 아니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는데 그 재운대 그냥 술 취하는 친구들 그냥 가서 재운대 그럼 또 자 나는 내가 뭐 깨물기를 하니 뭐 물기를 하니 뭐 떼다니기를 하니 막 누구랑 싸우기를 하니 진짜 왜 사람을 깨물어? 깨우지 말라 그래 그 인형 하나 갖다 줘 인형 너 애착 인형을 이렇게 드려 그러면 불만 있으면 내 애착 인형을 깨무시라고 추석 때 할머니 집 놓고 왔어. 그거 갖고 왔나? 너무 멀어요. 지하철 타면 금방이잖아 이 입속에 세균이 얼마나 많은데 모르지? 들려지는 거 아니야? 개껌 이 자식아 사람한테 이 자식아 개껌을 이 자식아 아니지 이 자식아 깨물기엔 좋잖아요 뭐 하는 거야? 깨물기엔 좋잖아요 아니야 사람한테 지금 자 이렇게 피드백은 온도 조절 장치랑 비슷하다 우리가 딱 맞춰놓은 설정 온도가 있잖아 그 온도보다 온도가 올라가면 꺼지게 돼 있거나 온도가 내려가면 다시 켜지게 돼 있거나 이런 식의 자동 온도 조절 장치랑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조절 방식이랑 똑같다 다르냐? 응? 자 그 다음에 넘기면 이제 세 가지 조절 방식이 나온다 세 가지 먼저 혈당량 조절 방식 자 정상 혈당량이 0.1% 정도가 정상이래 혈액의 0.1% 정도 근데 이게 올라갈 수 있어 언제 올라갈 수 있을까? 밥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 버린다고 그대로 방치하면 안돼
다시 정상으로 조절을 해줘야 돼요. 자, 얘가 또 내려갈 수도 있겠지. 언제 내려갈 수 있을까?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자꾸 에너지를 소모해버리기 때문에 혈당량이 떨어져. 그럼 다시 항상 이 농도를 일정하게 맞춰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지. 조절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 죽는 거야. 이거 조절할 때 죽어. 이렇게 조절할 때 죽는 거야. 안 돼. 식사 후 혈당량이 올라갈 때 상승. 그럼 이제 빨리 정상으로 낮추는 조절을 해야 돼. 자, 기억나냐?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한다. 그럼 이 인슐린이 혈액을 따라서 간으로 이동을 해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높아진 혈당량을 정상으로 낮출 수 있는 조절이 가능한 거지. 이게 인슐린의 첫 번째 기능이야. 근데 하나가 더 있어. 인슐린은 세포로 포도당의 흡수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해. 그러니까 혈액에서 세포 쪽으로 포도당을 가져가서 촉진해주니까 혈액에 있는 포도당량이 줄겠지. 그래서 혈당량을 이렇게 해서 낮추든가 이렇게 해서 낮추든가 어쨌거나 혈당량을 낮춰주는 호르몬이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 기억나? 그래서 밥 먹으면 이렇게 된 걸 이런 식으로 조절해준다. 자, 운동 시작. 그럼 어떻게 되겠어? 혈당량이 이제 줄어들게 되겠지. 혈당량이 내려가게 되는 거야. 그럼 다시 높여야 되겠지. 이렇게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 글로 카본 요걸 내보낸다. 그러면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 낮아진 혈당량을 어떻게 상승. 고치면 될 거 아니야. 베타 세포, 알파 세포가 뭐예요? 이자에서 호르몬을 내보내는 세포 이름. 그냥 세포 이름 자체가 이거예요. 먼저 발견됐어. 그래서 알파 세포. 아, 두 번째 발견됐어. 그래서 베타 세포. 세 번째 발견되면 감마. 그래 감마 세포도 있어. 근데 안 배워 고등학교에서. 또 부신을 속질에서 에피네프린 이걸 내보내잖아. 또는 뭐 노르에피네프린 또는 뭐 아드레날린. 그럼 얘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얘랑 똑같이 해주는 거지. 그래서 혈당량을 어떻게 한다? 정상 수치로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됐어. 하나 또 있지? 부신의 겉질에서 나오는 이런 긴 거 있잖아. 이런 긴 거. 너무 어렵지. 당질 코르티코이드 요거 배웠어요. 다 내가 외우라고 했는데 당질 코드. 자식이 시험 본다고 아는 거 아니야? 그 아이 게임이니까요. 맞아요. 부대잖아. 게임하고 때니까요.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단백질과 지방을 뭘로 바꾼다? 포도당으로 전환을 시켜준다. 그럼 혈당량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혈당량이 낮아진 걸 높이고 밥 많이 먹었을 때 올라간 건 이렇게 해서 혈당량을 낮춰주는 그러한 조절을 한다. 그래서 얘는 이 두 호르몬은 이게 간에 가서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거거든. 간에 가서 서로 반대로 작용을 하지. 무슨 작용?
하나의 기관에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반대로 조절해. 무슨 작용? 80조. 80조 맨 앞에, 맨 밑에. 유화작용. 길항작용이라고 돼 있지. 음.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네. 읽어봐. 큰 소리로요? 그럼 속을 읽어? 제가요? 그럼 누가 읽어? 한 기관에 두 개의 요인이 함께 작용할 때 한 요인이 기관의 기능을 촉진하면 나머지 한 요인은 기관의 기능을 억제하는 작용이다. 그렇지. 한 기관에 작용을 하여 서로 반대로 조절해 준다. 그러면 그 둘을 무슨 작용? 길항작용. 그래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교감. 알겠어? 인슐린, 글루카곤. 하나 더. 칼시토닌, 파라토르몬. 혈액 내 칼슘의 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 그래서 파라토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면 골다공증에 걸린다 그랬잖아. 기억나냐? 걔네들도 그거야. 기랑. 이 세 가지. 자, 여기서 시험 문제 들어봐. 봐봐. 이렇게 조절하는 게 1번. 이렇게 조절하는 게 2번 조절이다. 어떤 조절 방식이 빨리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방법이 이게 2번. 1번. 안 돼. 왜? 이건 신경 조절 방식. 이거는 호르몬 조절 방식. 신경 조절 방식이 빠르다라 그랬지? 야, 운동을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혈당량을 증가시켜줘야지 언제 기다리고 있니?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혈당량을 빨리 높여야 되는 거고. 근데 운동을 좀 많이 하면은 오래도록 혈당량을 증가시켜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몸을 구성하고 있었던 단백질하고 지방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포도당으로 바꿔주니까 경기 끝나고 나면 체중이 줄지. 이해되냐?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어떤 신경이냐? 자, 얘 교감신경이 해주는 거고. 그거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건 부교감신경이 해주는 거야. 이거는 호르몬 조절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간 내의 시상하부에서 항상성을 유지시켜준다라는 거야. 간 내의 시상하부에서 자율신경과 호르몬을 통해 항상 혈당량을 조절해 줘야 된다. 이해돼서? 그대는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랬지? 뭐만 하면 된다고? 공부만 하면 되는 거야. 대뇌가 시키는 공부만 하면 되는 거야. 대뇌가 공부. 이런 건 간뇌가 알아서 다 해준다고. 알았어? 네. 그 다음 아 그 찍으면 잘 나오냐? 네. 그래? 네. 안 나오면 하나 바꿔달라 그래. 네? 공부할 때 불편하다고. 시험을 필기도 해야 되고 영상도 해야 되는데 지금 휴대폰 갖고는 공부가 안 된다고. 대학교 가면 바꿔주신대요. 아, 대학교를 가야 바꾸는 거지. 아, 대학교를 가야 바꿔준다는 얘기 아니야 그거는. 예. 대학을 가야. 대학교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래, 항상 정원보다는 전국 대학교에서 인원이 적어. 예. 항상 미달이라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서울대는 거기도 막 많이 모이니까 막 넘쳐나는 거고. 저희 고글해야 되나? 아 싫어. 두 번째, 뭐가 나왔어? 체온 조절. 체온 조절. 대학은 많아.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아니라서 문제지. 가고 싶은 대학을 가야 될 거 아니야. 예. 그치? 네.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가고 싶은 대학은 꼭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아니 가고 싶은 대학을 가야지. 예. 오케이? 그럼 10년이 걸릴지 9년이 걸릴지 8년이 걸릴지 아니면 1년 만에 갈지
그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지. 예. 맞잖아. 네. 그래. 한 좀 길게 보겠다. 그래서 3학년 때 재수 딱 생각하고 시작하는 애들도 있어. 한 2년 본대 자기는. 저희는 근데 저희 재수하면 아니 어떤 애가 그렇다니까. 교육과정이 바뀌어요. 아니 뭐 바뀌더라도 2년 본대 자기는. 1년 갖고는 안 될 것 같대. 자기는 충분히 재수까지 생각해서 공부하는 거래. 앞반적 결국은 가잖아. 갔어요? 당연히 가지. 어디 갔어요? 서울대. 그러면은 가면은 안 된다. 서울대 왜 가려 그래? 취직하려고. 등록금이 싸잖아. 네? 그렇죠. 그래. 등록금이 싸? 사립대학보다 싸니까. 돈 아끼려고 서울대 가는 거야. 체온 조절. 응? 몇 도? 36.5도. 자 올라가. 큰일 나. 내려와야지. 어디가 내려가? 큰일 난다고. 올라가야지. 항상 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이유는 효소의 최적 온도 조건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효소는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를 하는 애야. 물질 대사가 돼야 우리가 살아. 물질 대사가 안 되면 우리 죽어. 그러니까 효소가 변성이 되거나 하면 물질 대사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야. 알겠어? 예. 그러면 체온을 올라가면 낮추고 내려가면 높이는 조절에 대해서 배우는 거지. 자, 저온 상태. 아, 눈 진짜 무섭게 오더라. 새벽에. 잠깐 일어나서 눈 많이 온다면서 봤는데 우와 대박. 오, 어떻게 눈이 그렇게 많이 와? 아침 일어나서 봤지, 네네네. 예. 그지 아침에 눈 3시까지 공부해서 봤어요. 진짜? 공들이야. 설진 애들이 공부 좀 하려고 그러나 보네. 열심히 하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지. 근데 거기에는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목적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예전에 이런 애가 있었어. 공부를 그냥 잘 하지 못했던 학생이야. 중간고사를 봤는데 수학이 100점이 나왔어. 오 아니.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긴 했지. 응? 막 뛰어나게 특출나게 막 이렇게 했던 아이가 아닌데, 중간고사 수학이 100점이 나왔어. 그 100점짜리 시험지를 엄마한테 보여드렸더니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더래. 자기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대. 엄마가 이렇게 기뻐할 줄은 몰랐대는 거지. 하고 자기는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자기는 한대. 오. 멋있다. 어떻게 자랐길래 그런 착한 마음을 갖고 있을까? 좋은 부모. 결국은 그 아이도 원하는 데 갔어. 연대. 와, 진짜 그런 마음도 있어. 물론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모습, 그런 거 엄마 아빠가 볼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렇지 않겠어? 물론 부모님도 기분 좋고 나도 공부 실력이 늘어서 좋고, 그잖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대. 멋있네. 너네들의 목표는 어떤지는 선생님이 이야기를 많이 안 나눠봐서 모르겠지만 목표가 있고 가고 싶은 대학이 있고 난 이런 걸 하면서 살 거야 라는 그런 신념? 이런 거 그걸 위해서 지금 힘들어도 공부하는 거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건지 그냥 어쩔 수 없이 직업을 가져서 그냥 살 건지 10년 후의 모습은 지금 정해져.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들었던 선생님의 말씀이야. 맞는 것 같아.
지금 어떻게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10년 후의 모습이 완전 달라질 수 있어. 진짜로. 잘 생각해봐. 내가 10년 후에 28, 9 됐냐? 28? 그러면 그때 내가 원하고자 하는 직업을 가지면서 살고 있을까? 좋지 생각만 해도 그렇지 않냐? 지금 막 그냥 막 하는 거야. 그냥 코피 터지게. 추운 상태에 놓여 있으면 빼앗기는 열이 발생하면 우리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빼앗기는 열 이 어떻게 된다? 줄여야지. 방출량. 이거는 똑같은 단어가 있어. 발산량이라고도 하는 단어가 있어. 발산량. 이거는 빼앗기는 열인 거야. 우리 몸에다 나가는 열. 그럼 우리 몸에서 만드는 열. 열 생성량이라고도 부르고, 열 발생량이라고도 부르고, 이렇게도 또 발열량. 이거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열이야. 그럼 추운 상태에서는 빼앗기는 걸 줄이고 만드는 건 늘려야지. 그래서 항상 저 온도 일정을 유지하지. 오케이? 어떻게 할까? 이제 이걸 정리해야 돼. 봐봐. 여기 우리 몸의 피부에 이렇게 털들이 이렇게 있어. 털이. 근데 이 털은 누워 있는 거야. 자, 누워 있으면 이렇게 털들이 사이사이에 형성되는 공기층은 이 정도야. 이해됐어? 근데 털을 세우면, 털을 이렇게 세우면 어떻게 되니? 공기층이 그래 더 두껍게 형성이 될 거 아니야. 오케이. 털을 세우는 근육이 있어. 목은 입, 모, 근. 털을 세우는 근육이야. 이걸 수축시키는 거야. 그럼 털들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누워있던 털들. 알았냐? 예. 탁 쓰는 거지. 그 공기중이 두껍게 형성되니까 잇목을 수축시키면 빼앗기는 열을 줄일 수 있지. 근데 우리 피부에 있는 털들은 그런 기능은 퇴화된 거고, 요거로 인해서 소름이 돋는, 닭살이 돋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 추울 때 오돌도돌 하잖아. 너 이씨 누굴래? 가만있어. 너 자리 여기 아니었어? 그러네. 부정석이잖아. 너 여기 내가 고정하라 그랬는데? 아니었어요. 동반이었는데. 동건. 조심해. 이게 그냥 흔적이야. 퇴화 흔적. 소름이 돋는 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도 열을 빼앗길 수 있는 거야. 줄이는 거. 잇모근을 어떻게 한다? 수축을 시켜서 빼앗기는 열을 줄인다. 또 한 가지. 자, 여기도 다 나오지. 영상으로. 네. 나와. 여기 나오냐? 거기 나와요. 거기 나와요. 여기는 나와? 왜 여기까지. 자, 여기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 피부 아래를 지나가는 이 모세혈관이라고 생각해봐. 어느 쪽에 혈액이 많이 흐를까? 아무래도 모세혈관의 지름이 넓은 게 혈액이 많이 흐를 거고, 이쪽이 적게 흐르겠지. 그럼 지금 춥잖아. 그럼 피부로 혈액을 많이 흐르게 한다고? 그럼 열을 많이 뺏기지. 그럼 혈액을 적게 흐르게 해야 적게 뺏길 거 아니야. 그래서 피부로 지나가는 모세혈관을 이렇게 수축시켜주는 거야. 그럼 혈류량이 줄어들지. 빼앗기는 열도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추운 데 가면 얼굴이 하얘져. 창백해진다고. 그래서 더운 데 들어가면 얼굴이 멀개진다고. 그건 다시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냐? 그래서 두 번째는
피부로 지나가는 모세 혈관들을 수축시켜 줌으로 인해서 빼앗기는 일을 줄이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땀 분비를 억제하는 거야. 아무래도 혈액이 많이 흐르게 되면 땀샘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땀의 양이 늘어날 거라는 말이지. 근데 혈액을 줄어들게 만들면 땀샘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땀의 양도 감소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추울 때 땀 흘리면 그래서 감기 걸리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그래도 뺏겨. 왜냐면 완벽하게 차단이 아니잖아. 그냥 감소시켜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럼 체온이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지. 그럼 다시 채워야지. 빼앗겠냐. 그래서 이 호르몬을 늘려. 세포호흡을 촉진하는 애 아까 누구 있었어? 세포호흡 촉진. 세 글자. 티록신. 그렇지. 티록신. 이 티록신의 분비량을 증가시켜주는 거지. 그럼 왜 티록신의 분비량을 증가시켜줄까? 티록신이 세포에서 세포 호흡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잖아. 그럼 세포 호흡이 뭐야? 포도당을 분해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꺼내 쓰는 활동이잖아. 그 나오는 에너지는 열 에너지와 ATP 에너지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세포 호흡이잖아. 그럼 세포 호흡을 촉진한다라는 얘기는 열 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지겠네. 그럼 열 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체온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증가시킬 수 있겠지. 열 에너지 발생량이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티록신의 분비량은 여름철보다 겨울철의 분비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추울 때 티록신의 분비량이 증가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도 빼앗긴 열을 채워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 얘네들도 분비를 촉진시켜준다.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당질, 코르티코이드. 얘네들은 왜 분비량을 증가시켜줄까? 야, 아무래도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은 포도당은 세포에서 부족해질 거 아니야. 그럼 세포호흡을 계속 하려면 포도당이 계속 세포 내로 유입이 되어야 되겠네? 어디서? 계속. 혈액으로부터. 그럼 혈액에 포도당이 많아야 충분히 공급이 돼서 세포호흡을 충분히 시켜서 열 에너지 많이 발생시킬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럼 혈액에 포도당은 많아야 좋다 이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증가시켜서 물질 대사를 촉진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이거 이해됐어?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저온 상태일 때는 바로 교감신경이 작동을 하는 거야. 교감신경 작용을 촉진. 이런 식으로 호르몬 조절을 통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예. 그럼 더울 때는 반대니까 이게 교감신경이니까 이거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면 안 돼. 교감신경 작용을 억제한다는 뜻이야. 완화시켜준다는 뜻은. 촉진한다는 얘기는 작용을 계속 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이렇게 교감신경이 작용을 촉진하고 교감신경이 작용을 억제하면서 이런 식의 조절을 통해 항상 체온을 36.5도씨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지. 자, 추운 데 가면 왜 근육이 덜덜덜 떨리지? 그죠? 얘 해야 돼. 아, 그럼 근육이 이렇게 덜덜덜 떨리는 거는 열을 만들어내는 거구나. 이해됐냐? 네. 이해됐어? 예. 이런 거야. 그래서 거기 82페이지에 체온 조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해석을 했다. 그래서 에피네프린의 분비가 증가가 되면 물질 대사가 촉진 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지. 예. 교감신경 작용 강화, 교감신경 작용 완화 뭐 이런 표현도 있는 거고. 오케이. 넘겨라. 가만 있어봐. 야, 이거 몇 분 됐어? 50분 됐어요. 너무 넘겼어요. 4분. 아니 이거 4분 넘겼을 거예요. 54분이야? 끊어. 아니네요. 44분이네요. 아 44분이야? 네. 10분 남았어요. 10분? 그거 아니야. 그런 거 하죠. 아
아 이게 좀 애매한데? 6분. 야야 이거 빨리 찍어. 천천히 지워 천천히. 지울 뻔했네. 어쩔 수 없다. 첫 번째 영상은 1시간 넘길 수밖에. 안돼. 한참 걸리겠네. 아. 다음에 네 번째, 삼투압 조절.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해. 삼투압 조절을. 몰라. 삼투압 조절이 어려운가 봐. 어려워. 자, 삼투압 조절이란 뭐를 말하는 거냐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액체, 체액이라고 불러. 체액의 농도를 조절을 하는 걸 삼투압 조절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농도 삼투압 같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체액, 몸속에 있는 액체, 자 이렇게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혈관에 혈액이 흘러. 여기 봐. 혈액은 혈장 성분과 혈구 성분으로 구분이 된다.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나머지 혈장의 90% 정도는 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는 뭐 양분, 산소, 노폐물, 호르몬, 항체 등등등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 이 혈액을 구성하는 이 액체인 혈장 성분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면 이름이 조직액이 되는 거야. 빠져나올 때 필요한 물질들을 가지고 나와. 그럼 이 조직액은 세포로 이렇게 또 쏙 들어가. 그래서 세포 내액이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조직액이 들어오면서 양분이라든가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고. 그럼 얘가 또 물질들을 통해서 그걸 썼겠지. 그럼 노폐물이 생성이 되겠지. 이산화탄소 막 이런 거. 그럼 이렇게 다시 또 조직으로 나와.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혈액으로 함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순환기를 통해서 폐로 보내줘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거고. 세포 안에도 액체가 있지만 이렇게 조직액과 혈액이라고 하는 건 세포 밖에 있는 액체거든. 그래서 얘네들을 세포 외액이라고 불러. 세포 안에도 액체가 있지.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을 합치면 그게 체액이야. 그게 우리 몸속에 있는 액체들인 거지. 세포 안에도 액체가 있고 밖에도 액체가 있는 거고. 그러면 봐봐. 체액의 농도를 조절한다는 얘기는 이런 거지. 여기 봐봐. 혈액하고 조직액하고 세포 내액의 농도가 같게 조절이 되어야 하는데, 봐봐. 혈액의 농도가 높으면 밖에 조직액의 농도가 낮다는 얘기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니?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삼투 현상에서 물이 조직액이 쫙쫙쫙쫙 들어온다고. 그럼 혈액의 양이 어떻게 되겠어?